권영철의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문자로 네. 전북 지역의 시모 의원이냐 막 이렇게 막 문자들이 오는데 전북이가 아니고 지금 이 가이드분의 데니얼 조 씨의 증언으로는 경북, 경상북도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좋아요. 뭐 이제는 경상북도 씨 모면은 특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겠네요. 씨 뭐, 씨가 네. 한두 명입니까? 씨가 그런가요? 누구 무슨 네. 씨인지도 뭐 알 수 없고. 제가 아는 씨인 것 같기도 해서 여러 명이 떠오르시나 봐요. 네. 네. 다만 이분이 증거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100% 기억을 하는데 어떤 그 당시 물증이 더 남아 있는 게 있는가 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실명 보도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뭐 선명하게 기억을 한다. 내 실명으로 얘기도 좋다 이러시네요. 어쨌든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이탄희 판사 이야기도 좀 가지고 오셨고 네. 사법부의 어떤 동향 같은 거 그전에 김경수 지사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앞에서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권영철 대기자가 뭐 법조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권영철 대기자한테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판결이 이례적입니까? 이례적이죠. 아주 이례적인 거는 아마 그 유죄냐 무죄냐는 반반 혹시나 유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법정 구속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거는 뭐 지지든 반대든 관계없이 야든 여든 그냥 법조인들이 볼 때 그 정도 혐의면은 통상 그동안 이 혐의가 95년에 컴퓨터 등 무슨 방해 혐의인가 생겼는데 예, 예. 이 실형이 다른 혐의하고 추가돼서 실형된 적은 있지만은 그 혐의 단독만으로는 실형이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컴퓨터 등 장애 공무방해 혐의로 네. 실형 2년이 내려진 겁니다. 예, 그런 그 적은, 죄명으로 실형이 내려진 게 이번 처음이에요? 예, 아마 그 다른 거 추가돼서 예, 예. 얼마 전에도 뭐 8개월짜리 실형이 난 적이 있긴 한데 그 사기하고 혐의가 플러스돼서 한 것이지 단독 혐의만으로 실형 2년은 상당히 없는 경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상 왜 우리가 법조를 오래 취재를 해보면은 그동안에 있던 관행 관례나 이런 것을 크게 안 벗어나거든요, 틀에서. 예. 그러니까 벗어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 지난 5일에 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에 대한 뒷조사한 사건 네. 그거 무죄 선고됐잖아요. 직권 남용 부분 무죄를 예. 선고했죠. 그때 권영철 대기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 측의 반격 같은 재판이다라고 와이뉴스에서 짚어주셨던 거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이례적이고 판결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뭔가 좀 그 편향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전에 이미 이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보신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 가을부터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예. 법원이 좀 이상하다. 판사들이 좀 움직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판결 경향을 보니까 제가 김경수 지사 관련 판결에서 좀 잘 지켜봐라. 아마 이상한 예상과 달리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그 얘기들이 결국은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제가 그때도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양성태 대법원장과 이름만 바꿔서 직권 남용 혐의를 똑같이 적용하면은 양성태 전 대법원장도 무죄가 난다. 남재준이 무죄면 양승태도 무죄일 수밖에 없는 판결이 지금 남재준 판결 전 그때 국정원장한테 나왔다라는 걸 와이뉴스에서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이 이른바 오래된 판사들, 지금 고등부장 이상들의 고위법관들, 그리고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경향이 다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뭐라고 결론 내리셨냐면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번 사법농단과 어떻게든 연루된 사람들은 좀 재판에서 일단은 빠지는 게 어떠냐, 내려놓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판결을 내린 김경수 지사 판결을 내린 사람이 성창호 부장판사. 네. 이 사람은 양승태 키즈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재학 중에 사법시험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심의관 이것도 핵심 보직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비서실 판사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동안 비서실에는
고법부장급이 비서실장을 했고 나머지는 행정직들이 보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양성태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늘리겠다. 이걸 활성화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판결을 보조하는 예. 판사를 들인 겁니다. 그때가 성창호 판사와 한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처음으로 비서실 판사로 그런 들어간 게 겁니다. 비서 판사군요. 예, 비서 예, 판사가 예, 뭔가 예. 했더니 뭐 지금은 아마 부장 판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대법원장이 저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비서 판사는? 당연히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능력 있는 수족처럼 이제 엘리트 판사 그렇죠. 같이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우리가 김경수 지사를 일러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최측근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 성창호 판사 아마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텐데 양성태 대법원장이 퇴임식 하는 날 예. 바로 찍은 거리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 치는 장면이 판사가 나옵니다. 안경 낀. 예. 그 판사가 성창호 판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판사라는 얘기죠. 뭐 사진 한 장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네네. 그거 사진보다도 오히려 비서 판사로 저 친구와 일하고 싶다라고 했던 판사라면 일단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어쨌든 양성태 대법원장이 발탁한 거죠. 측근이고 예, 그리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하다. 비서 판사를 한 직후 뒤에 이제 보직 관리를 한 걸 보면은 영장 전담으로 가죠. 예, 영장 전담 판사와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 전담 재판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라인이 이른바 양성태 사법부에서는 검증된 사람만 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검증이라는 것은 양성태 대법원장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그런 거였죠. 그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 거였어요, 성 판사가? 이게 이제 뭐 수석부장 판사가 지시를 했죠. 그 구속영장이 들어올 때 판사 관련 내용이 있으면은 그 영장을 보고를 해라. 판사 관련된 사건이면? 예. 그게 이제 그 정윤호 게이트 관련됐을 때 예. 구속영장을 외부에 알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 복사를 해서 다 그 임종원 차장한테 결국 법원 행정처에 보고를 하는 혐의로 예. 지금 조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직 입건하지를 않았지만은 검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피의자성 참고인이다. 아하. 이게 지금 아마 빠르면은 설 전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대법관들을 예. 기소할 예정인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요걸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법관들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지만은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건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 청취자 한동성님이 근데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구속 판결한 사람이다. 구속하라고 했던 그 판사인데 지금 이 건만 가지고선 그 사람이 뭐 편파적으로 했다, 보복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한 건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성창호 판사가 보여준 경향을 보면은 뭐 어느 쪽에 치우쳤다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성창호 판사를 일러서 기각요정이라는 별명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 롯데 홈쇼핑 관련 관계자 또 뭐 등등 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영장 기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각요정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약간 재단하기는 어려운 이런 판결도 있고 저런 판결도 있었던 그래서 거예요? 이게 그 법원 내부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발부를 했던 게 성창호 판사입니다. 부검하라고. 그게 이제 부검영장 내용을 보면은 예. 아주 그 정치적으로 물타기하는 줄타기하는 그래서 아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판사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평판을 보면 그래요? 네, 법원 내부의 평. 그러니까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는데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로 내부에서는 평가를 이제 권영철 대기자가 취재한 것은 그렇고 여하튼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례적인 판결이다, 양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례적이고 이게 재판 그 선고 기일을 갑자기 연기한 것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연기한 것도 좀 특이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특검 그 허위범 특검의 그 수사 내용을 두고 좀 뭔가 뭐 이래 그 실패한 특검 이런 평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의 기소 내용을 100% 유죄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통상의 형사 판결에서는 좀 그런 것들 많이 하지 않는데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례적인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1심입니다. 또 2심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제법 2심,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예. 지금 사실 오늘 이 주제는 아니었고 권영철 대기자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는 이탄희 판사. 예, 이
사표 얘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만뒀는가? 요 네. 얘기를 좀 사실 궁금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데. 이탄희 판사를 한 2주 전쯤에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미 사표를 낸 상태인데 사표 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예. 대법원에서 수리됐다는 얘기를 안 했어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표를 낸 것은 갑작스러워 보이긴 하지만은 한 2년 본인이 사법농단을 최초로 알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본인이 공개적으로 알린 건 아니고 법원 행정처에 사표를 사직서를 내는 걸로 본인은 소극적인 저항을 했던 건데 이제 그때부터 이미 아마 마음은 떠났던 게 아닌가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왜 사직을 결심했답니까? 이탄희 판사.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가 누구야 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법원 내에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참여연대에서 주는 의인상을 받았던 네. 판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 사법농단까지도 쭉 이어서서 가게 된 거잖아요. 이탄희 판사 사직을 결심하게 된 게 제가 한 4가지, 5가지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예. 첫 번째는 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그 판사를 그만두는 사직의 인사글에 나오는데 예. 저는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무엇을 하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겠다. 예.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것이었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명예를 지키려 했던 게 아닌가. 이탄희 판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 왜 사직을 선택해야만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명예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음미해 줬으면 좋겠다. 예. 예. 전력을 다할 수 없으면 내려놓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이탄희 판사가 참여연대에서 의인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부끄럽지만 공익을 위한 제보를 한다는 취지 이전에 공직자로서의 제 명예, 직업 윤리를 지킨다는 취지가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탄희 판사는 그냥 보통의 판사가 아니라 동기들 중에 선두로 나가는 아주 뛰어난 판사. 아주 잘 나가는 판사. 잘 나가는 판사였어요. 예, 그냥 있었으면은 예. 아주 뭐 크게 될 판사였다는 게 중론이고요. 맞아요. 세 번째는 좀 힘들고 지쳤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뭐 굳이 상세히 설명 그렇죠. 안. 네 번째는 희망이 안 보였기 때문 아닐까. 희망이요? 이 판사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뒤에 법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참 상처를 많이 받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 이 판사의 한 동료 판사는 양성태 사법부뿐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이탄희 판사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 판사가 느꼈던 것은 사법농단이 드러나면은 법관들이 자성하면서 예. 사법 개혁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다들 거짓말하고 정당화하고 하는 모습에 상당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렇게 벌집 쑤시듯 된 거야라는 눈총도 맞기 시작했을 거고 이탄희 이런 판사 상처들이 제가 있었던 만나본 거죠. 소감은 상당히 맑은 판사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원칙주의자고 많이 여리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을 정도로 여린 사람인데 법원 내에서 그 사법농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동료 판사들도 법원은 이탄희 판사의 예상과는 정확히 반대로 갔다. 예. 그 점에 상처받고 많이 외로워했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탄희 판사가 했던 얘기 중에 한마디 이런 얘기를 꼭 전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얘기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 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다. 지금 성창호 판결도 아마 저는 이게 대비해보면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판사는 가치에 대한 충심이 공직자로서의 명예라고 생각한다. 예.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한번 물러서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이게 자신이 최대한의 저항이었다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용기로 저희들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상까지 받았던 게 아닌가. 이탄희 판사의 충심을 좀 우리가 바로 이어줘야 된다. 전수환 전 대법관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탄희 판사를 지켜줘야 한다. 사법부도 지켜주지 못했지만은 결국 양심 있는 시민들이 지켜줘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인사 나누고요. 권영철 대기자. 오늘 그 댓글쇼에서 조금 더 뭐 김경수 지사 뒷이야기라든지 또 지금 사법농단 관련해서 네. 법원에서 돌아가는 얘기들 조금 시간 구애받지 않고 얘기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끝나고 나서 유튜브 조금 더 권영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